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함께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8501, 지금 현재 시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를 넘으면 상당히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국채가 좀 떨어지면서 또 오를 수도 있고, 국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국채가 올라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계시는 것 중에서 ASML 19일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다 아시는 25일날은 마이크로소프트, 26일날은 테슬라, 27일날 애플이 있죠. 그 다음에 1일날은 알파벳, 2일날은 페이스북 메타가 있고요. 3일날은 여기는 없지만 여기에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아마존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가 많이 올랐고,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잘해도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이 어떻게 실적이 좋았는데 왜 떨어지지? 저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패턴을 보시면 아마존이 우리가 2월 3일날 발표할 건데 2월 3일날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쭉 우상향을 하다가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면 그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시면 그 전에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그런 패턴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건 예상일 뿐이지 이게 그렇게 된다,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할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QQ는 1차 진입하신 분들 68불에는 아직 우리가 분할 매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오늘 68불 때 하나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AD 같은 경우는 지금 QAD도 77.7, 이거 하나 거래가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NGU도 마찬가지로 31.4는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31.4까지는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BULZ는 하나도 안 됐죠. 그래서 BULZ는 이 라인에 그대로 걸쳐놓고 이번에 한 번 더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XXL은 하나도 안 됐죠? XXL은 상당히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내가 높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물론 매수가 되면 좋지만 또 여기서 떨어지면 또 아쉬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만약에 잡는다면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같이 조금 변동폭이 클 거라고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SSO는 67.9만 안 됐기 때문에 67.9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변동성 크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 30%도 아니고 한 15에서 20 정도 바라보시면서 계속 장기로 갖고 갈 QAD SSO는 장기로 갖고 가시고, 나머지 3배 레버리지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수익 나면 매도하시고 또 기다리셨다 다음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좋은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주, 바이오주, 소형주, 영업이익이 없는 성장주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 안 해놓고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노트나 이런 데다 메모를 하셔가지고
내 금액이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적어 놓고 금액까지 적어 넣어가지고 나는 이 금액 가지고 얘를 얼마만큼 4차 분할인데 얼마만큼 살 거야라는 것을 정확히 정해놓고 하지 않으시면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제가 포인트 짚어드렸던 매수점에다가 그대로 그냥 매수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가끔 장을 보거나 풀이장에서 막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너무 낮게 잡다 보면 매수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높게 잡으면은 매수는 됐는데 평단가는 너무 높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똑같은 이 매수점을 보고 기계적으로 매수 걸어놓고 그냥 자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수익이 더 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생겨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오늘 떨어질 것 같아, 오늘 오를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잘 통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것에 감안하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잃어보셨던 분들 그리고 조금 내가 손해를 많이 봐보시는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손해 안 보시려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메모장에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하시면 가장 그래도 평단가를 낮춰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QQQ를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뭐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계속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보통 QQQ가 코로나 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한 30%. 우리는 TQQQ를 하지만 QQQQ 기준으로 보고 TQQQ는 3배, QAD는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가 30이면 QAD는 60, 그리고 TQQQ는 90%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QQQQ 중심으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15%, 그리고 여기 끝까지 떨어지는데 30%였어요. 근데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영역이잖아요. 아무도 이거 코로나가 생길지 어떻게 할지 예측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시장을 참여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시장을 참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0%까지 떨어진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만약에 이런 큰 이슈가 나왔을 때는 뭐 20%, 30%까지 기다려보겠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뭐 양적 긴축을 이렇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이게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되면 우리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QQQ가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우리가 어디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떨어질까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15% 정도 됩니다. 15%.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최하의 구간은 요 정도 선입니다. 요 정도 선. 요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에서 뭐 13%, 12% 정도 되면 저희는 4차를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들 흔히들 얘기하는 존버라고 하죠. 기다린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기다릴 것입니다. 이 점에서. 자, 보시면 이게 한 QQQ 기준으로 648불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4차 매수를 해보고 여기서부터는 기다려 볼 건데, 아직은 우리가 트렌드 라인을 물론 여기에 넘어서긴 했지만 더 넘어서서 한 요 정도, 한 12% 정도까지는 와야지만 우리가 조금 뭔가를 도전해 볼 만하다,
더 우리가 조금 더 4차까지 하고 그때 가서는 정말 시드가 없어도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4차를 4차 여수 1번님 매수하고 싶어요 하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 4차를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4차를 여기를 4차를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내 평단가는 여기 정도는 되겠지만 여기 있는 점은 매수를 못하죠. 그래서 4차는 정말 마지막 고루라 생각하시고 내 시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요 정도 왔을 때 12%, 15% 정도 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 싶을 때 저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고 싶을 때 4차를 쓰는 거지 4차를까지 다 써가지고 내 시드를 다 써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은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 좀 클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래서 하시면 우리가 요 정도 만약에 떨어져도 요 정도 사시고 요 정도 올라가면 수익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겠죠. 반대로 여기에 사서 요만큼만 올라가도 여기 거의 한 20%에서 30%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4차는 아직 멀었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오늘 신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